네, 안녕하세요. 권동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지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선이라고 딱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분께서는 이거 지방선거의 줄임말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 지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우리가 전기에 있어서 이 지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길 가다가 또는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갈 때 산에 보시면 송전선이 있다거나 그러잖아요. 그쵸? 그 전선이 매달려 있는, 연결되어 있는 이 지지물을 우리가 전주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종류에는 목주도 있고요. 철탑도 있고요. 다양하죠. 그래서 그런 것에 그런 지지물이 어떠한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전선이 잡아당기는 강한 장력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땅과 연결하는 선을 우리가 지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선의 시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지지물의 강도 보강입니다. 그런데 지지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이 지지물, 지선은 철탑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임시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 지선을 철탑에 적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시설 목적은 전선로의 안정성을 증대시킨다는 것. 세 번째는 하중이 불평형일 때 이것을 평형으로 맞추기 위해 지선을 시설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지선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고 이것을 한번 그림과 함께 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림, 요 노란색 분필과 빨간색 분필을 이용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지선을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지선. 대지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에 지지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지물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전선을 하겠죠? 흰색도 할까요? 자, 전선도 이렇게 매달려 있겠죠? 어디예요? 지지물이에요. 자,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전선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땅과, 자, 여기가 땅이죠? 땅과 이렇게 연결되는 요 선을 우리가 보통 지선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수평지선이에요. 수평지선. 자, 2번. 수평지선. 자, 수평지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똑같습니다. 뭐와 똑같냐면은 일단 땅이 있고 그 위에 같은 색으로 할까요? 땅이 있고 그 위에 지지물이 있다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는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요. 전선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이라면은 요것처럼 이렇게 지선을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요 내려오는 위치, 요 부분이 도로 또는 하천 등의 이유로 지선을 이렇게 내려올 수가 없을 때 이 지선을 조금 더 피해서 그곳을 피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어떠한 보조 지지물을 시설해 주게 되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수평 지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조 지지물을 하나 설치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지선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땅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수평 지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어서 가공지선을 볼게요. 가공지선. 자, 가공지선은 수평지선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지 한번 볼게요. 똑같이 땅과 지지물 그리고 전선이 있습니다. 자,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선을 설치해야 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지선을 내리려는 부분이 도로 또는 하천 등의 그런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피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딱 봤더니 이곳에 다른 지지물이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선을 내릴 곳에 아까는 보조 지지물을 설치했잖아요. 근데 가공지선은 여기 이미 기존의 지지물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지지물을 이용해서 도로와 하천 등을 피해 땅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공지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공통지선이라고 해서 어떤 거냐면요. 땅이 있고요. 그리고 지지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이렇게 지선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 이런 지선을 사용하냐면요. 이 지지물과 지지물 상호 간의 간격이 좁을 때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공통지선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Y지선입니다. Y지선. 자, Y지선은 다음과 같아요. 똑같이 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물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선이 여러 개가 달려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한쪽의 전선의 장력이 조금 강해요. 그러면 이것을 평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선을 하나 더 해서 이런 식으로 시설하는 것을 우리가 Y지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가 다섯 번째네요. 뭔가 번호가 이상하다 했어요. 자, 여기 다섯 번째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자, 궁지선. 궁지선이 뭘까요? 궁지선이 우리가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지지물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있겠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옆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겁니다. 자, 건물. 물론 이 건물보다 지지물이 클 수는 없겠죠. 이게 보시면은 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주를 생각했을 때는 자, 일단은 건물이 있는데 결국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선이 이렇게 와서 지선을 내리려고 보니까 건물이 막고 있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지선을 설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수평지선은 조금 피해서라도 했는데 이 건물이 막고 있어서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선을 요렇게 하나 해주고 요것을 어떻게 연결하냐면 여기에 지지물과 가까이 어떤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지선을 요렇게 내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궁지선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선의 시설 목적, 대부분의 특징, 그리고 보통 지선 등 해서 지선의 종류와 그 형태까지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